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SK스퀘어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의 국내 1위 넷플릭스와 최근 무섭게 급부상한 쿠팡플레이의 공세 속에서 웨이브와 티빙의 OTT 합병 시너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자회사 웨이브를 CJ ENM의 티빙과 합병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합병 논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SK스퀘어와 CJ ENM은 지난해 12월 각각의 자회사 웨이브와 티빙을 합병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양사는 당초 올해 초까지 웨이브와 티빙을 합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실사 작업 등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며 업계의 예상 시점보다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계약 일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선 연내 합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합병 비율 산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웨이브와 티빙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브의 대주주는 SK스퀘어, KBS, MBC, SBS 등이고 티빙 대주주는 CJ ENM, KT 스튜디오지니, SLL중앙, 네이버 등입니다. 합병 비율에 따라 통합 OTT법인 내 SK스퀘어와 CJ ENM의 주도권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대주주들의 지배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병 논의 과정에서 티빙이 3년간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 확보를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한 것도 기업 가치를 키워 합병 비율 산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합병이 늦어질수록 SK스퀘어의 투자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앞서 SK스퀘어는 지난 2019년 미래에셋벤처투자와 SKS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투자금 2,000억 원을 유치하면서 5년 내 웨이브의 기업 공개 IPO를 약속했지만 상장 전략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11월 이후엔 내부 수익률 9%를 더한 투자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합병 절차가 길어지면 웨이브의 생존 전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웨이브는 2019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지난 2022년에만 영업손실 1,2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등 제작 확대에 나선 결과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콘텐츠 원가 등 관련 비용으로만 2,000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SK스퀘어가 또 다른 자회사 SK하이닉스의 부진 탓에 적자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웨이브도 손실 부담을 키웠습니다. 지난 한 해 7조 원대 영업손실을 낸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손실 반영으로 SK스퀘어는 지난해 2조 3,39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웨이브도 3분기까지 누적 지분법 손실 337억 원의 부담을 끼쳤습니다. 물론 부진한 것은 웨이브만이 아닙니다. 티빙도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적자 경영에 놓여 있습니다.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과 수급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티빙도 연간 영업손실이 1,000억 원 규모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합병 절차가 늘어지면 티빙과 웨이브 모두에게 출혈 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합병 일정이 늦춰질수록 티빙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 마련에 돌입한 CJ ENM과 웨이브의 합병만 기다리는 SK스퀘어 진영 사이 전략상 입장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티빙은 월 5,500원 상당의 광고 요금제 도입 등으로 합병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탈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데 웨이브는 할인 프로모션 외 요금제 개편 등 전략이 없는 상황입니다. CJ ENM은 자체적으로 티빙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발표가 날 때만 해도 통합 플랫폼이 이용자 1,000만 명이 넘는 부동의 1위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쿠팡플레이를 상대하기 벅찰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2020년 12월 출시 이후 다음 달 MAU 76만 명으로 시작해 1년 반 만에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SK스퀘어의 자회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도 웨이브 합병이 길어지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으로부터 분할 출범 당시 SK스퀘어는 자회사 IPO 등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후 원스토어의 상장 철회 등에 이은 11번가 매각 난항으로 포트폴리오 수익 관리에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